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이 시간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김문수 전 장관이 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그 기사 내용을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살펴봤습니다. 근데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 글쎄,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인터뷰 한 사람 말고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한 뭐 데스크나 이런 쪽에서 잘못을 한 것인지, 또는 그냥 실제 인터뷰 문답이 그렇게 구성됐고 이루어졌고, 그래서 뭐 어떤 편집 없이 가감 없이 그냥 그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실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, 정말로 인터뷰가 밋밋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. 그냥 정말로 김문수라는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그냥 그 기사 제목 하나를 위해서 인터뷰를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닌가,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걸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럼에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출마 결심하게 된 계기, 아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니까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원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다. 그리고 또 출마 선언에서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자유민주주의 부정의 나라 근간 흔드는 세력은 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칭하는 것이냐.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대행 출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나는 누구라도 대환영이다.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내가 가서 모셔오겠다. 그 다음에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냐. 8월 8일 날 국무회의 끝나고 전화로 장관 그만두게 됐다. 윤석열 그동안 고생 많았다. 잘 해보라. 끝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나가야 한다고 보나, 당신이 알아서 해서 내가 탈당해야 한다 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. 당 내에서 탈당 요구가 비등해진다면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. 뭐 별거 없습니다. 대선 후보가 된다면 1호 공약은 무엇이냐. 청년 일자리다. 우리 청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다. 세계적인 반도체, 인공지능 선도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 창업 성장 등을 지원해야 한다. 이겁니다. 여러분들, 저 대선 후보 아니지 않습니까? 전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누가 저한테 지금 즉석에서 대선 후보 1호 공약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그냥 반도체, 인공지능, AI 들어가면 다 만사형통 해결되는 겁니까?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 김문수가 왜 대선에 나왔고, 이 김문수만의 콘텐츠는 뭐고, 김문수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또 무엇이며, 김문수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지금 구상들을 하고 있는가를 이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. 대체 이 인터뷰는 뭔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가감 없이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정말 충실하게 반영한 기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. 김문수는 현재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. 김문수는 현재 이 대통령, 당연하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는 우리 국민 5,100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의 기획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 1위가 됐다 그 말입니다. 여권에서, 국민의힘에서.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, 자기가 이 정치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도 버린 지가 오래됐을 텐데 갑자기 이 지지율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본인도 얼떨떨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준비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김문수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한 사람이고,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고,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내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, 여러분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이 김문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계신 건 뭡니까? 뭐 김문수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, 김문수는 나이가 너무 많다,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 말입니다. 바로 이 전광훈과의 연계 아닙니까? 전광훈과의 연결성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말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는데,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다. 그게 뭔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. 그게 뭔가 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선을 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이 있는 사람이고,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일각에서는 극우라고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
그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뭔가 이 원칙주의자,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다.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김문수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또 이 김문수란 사람이 지금 현재 대선 주자로서 그의 어떤 사람 보는 눈, 그 다음에 이 판단 능력 이런 거를 정말 의심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이 전광훈과의 같이 활동했던 거, 이 전광훈에 대한 평가, 이거라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,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불과 2달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광훈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. 전광훈이는 보수냐? 라고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김문수 전 장관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.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. 라고 답했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형배가 다시 물어봤습니다. 전광훈,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냐? 이렇게 다시 재질문을 했더니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. 여러분들 전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의 활동상,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재차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람입니까?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입니까? 그러니까 이런 판단 능력, 이런 어떤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과연 대선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김문수 전 장관의 결점이다, 결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를 김문수 전 장관이 정말 이 전광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, 그와 정말로 절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아무리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성과가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, 그리고 또 김문수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그 어떤 정책으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전 장관은 대선 주자로서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 대선입니까?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조기 대선,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영향을 준 사람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전광훈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 전광훈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부합하는 사람입니까? 자유민주주의적 그런 가치를 갖다가 이 사람이 설파하는 사람입니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전광훈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.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그동안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땀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. 전광훈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.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은 버젓이 이 국회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김문수 전 장관 왜 그렇습니까? 예전에 전광훈이하고 자유통일당 같이 했지 않습니까? 자유통일당 여러분들 같이 한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? 2020년에 김문수 당시 전 경기도지사는 전광훈이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전광훈이 이 김문수를 향해서 자기가 무슨 대선 주자로 이렇게 낙점했다, 점지했다, 자기가 이렇게 예지력이 있다, 신통력이 있다 라고 했던 그 관계입니다.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이 전광훈에 대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. 뭐라 그랬냐? 어제 이 CBS 노컷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전광훈이하고의 그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요즘에는 뵌 적도 없고 열심히 그냥 애국한다고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.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자기가 지금 최근에 연락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전광훈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애국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전광훈이가 하는 게 그게 애국입니까? 아니면 망국적인 행동입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시각에서는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고 이해되지 않는 평가다.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범여권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다. 이거 자체가 벌써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대선 후보로서 선출됐을 때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?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
김문수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김문수의 지지율은 이게 최고치다. 앞으로 김문수가 말을 할 때마다, 김문수가 어떤 행보를 할 때마다 그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번 대선 경선판에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. 물론 경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이 양자 경선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, 양자 경선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아마 많은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고, 그 결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보여지는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경선 결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.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